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가정에 오손도손 아이를 낳고 살고 있던 가족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평상시에도 남편도 굉장히 친절하고 사람 좋은 남편이었죠. 아이는 정말 사랑스러웠고 남편은 자상하고 친절해서 저는 늘 행복하게 살아왔어요. 아이가 첫 옹알이를 하게 되었을 때 너무나 기뻤고 정말 세상 다 가진 기분이 들었었죠. 정말 행복한 가정이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회식 자리가 잦아지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었지만 평소 굉장히 잘해주던 남편이었기 때문에 섣불리 급하게 생각하진 않기로 했어요. 의부증 증상이 약간 있던 저였기 때문에 남편이 평소에 잘해준 것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외박하는 날도 잦아지고 직장 동료들과의 친분 유지 때문이라고 둘러대며 질문에 대한 대답을 회피하는 일이 잦아지자 외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끝까지 아니라고 잡아떼더라고요. 괘씸한 마음에 증거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아이와 가정을 위해서라도 말이죠. 물론 저의 의부증을 가진 성격 때문도 있겠지만 평소 의심 살리를 한 적 없던 이가 갑자기 그러니 타당한 이유를 들만한 게 딱히 없고 혹시나 여자가 생겨서 그런 건가 하는 검은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나 행복했던 과거의 나날들을 생각하며 더욱 원통스럽고 남편이 괘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만약 제 예감이 맞다면 모든 걸 다 뒤엎고 제 삶도 포기할 생각으로 남편을 의심하며 증거를 찾아내려고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도 제 달라진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몇 날을 외박하는 날이 좀 드물어지긴 하더라고요. 제가 평소 소중히 여기던 가정이었기 때문에 남편을 더더욱 용서할 수 없었어요. 저는 거의 반 미쳐 있었고 우리 아이와 저를 배신한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 증거를 찾아내 작사를 내야겠다는 생각밖엔 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저를 앉혀놓고 먼저 선수를 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만약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저는 그 말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절망에 사로잡혔어요. 이 사람이 드디어 스스로 자백을 하려 드는 건가 싶어서 조심스레 되물었죠. 이혼 말하는 거야? 우리가 헤어지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뭐? 나한테 그게 할 소리야? 아니, 만약에 경우의 수라는 게 있는 거잖아. 내가 살다가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는 일이고 그러니까 아니 됐어. 다른 말 필요 없어. 당신 여자 생긴 거 맞지? 요 며칠부터 외박도 잦아지더니 회식한다면서 늦게 들어오고 당신 동료한테 내가 직접 물어봤어. 요즘 일이 많아서 회식할 시간조차도 없어서 못한다고 하던데 나한테 그런 거짓말을 해? 아니 여보, 그게 아니고 됐어. 당신 증거라도 하나 잡히면 그날로 나랑 끝이야. 모든 거 다 빼먹고 이혼하고 나도 확 죽어버릴 거니까 그렇게 알아. 당신 그거 의부증이야. 나랑 같이 병원 다녀보자. 그때 병원 꾸준히 다니자고 했잖아. 치료받으면 나아질 수 있다고. 맞습니다. 저는 의부증 때문에 회사 동료한테도 전화해서 회식 자리에 남편이 지금 있냐고 물어보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황당한 대답이 들려온 거죠. 요새 바쁜데 무슨 회식을 하느냐고. 이가 퇴근 후에 항상 어딜 급하게 서둘러 간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확신을 느끼고 여자의 흔적을 찾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시끄러. 당신 나한테 허튼 수작 부리면 가만 안 둬. 이 가정 파기범 새끼 죽여버릴 거야. 저는 흥분해서 남편에게 달려들어 온몸을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남편이 갑자기 피를 토하면서 쓰러지더라고요. 어지간히 술도 마셔대더니 이젠 피까지 토하나 하며 생각하는데 그러는 와중에도 남편은 외치더군요. 그래, 나 여자 생겼어. 우리 헤어져. 이혼해. 당신 죽던 말던 알아서 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녕 씨는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전 몰랐습니다. 그때는 말이죠. 남편이 저의 의부증에 살다 못해서 그런 거짓말을 내뱉은 것인 줄요. 남편이 피를 토하는 건 안중에도 보이지 않은 채 저는 화가 나서 이혼서를 찾아들고 왔습니다. 당장 여기에 사인해 이 미친놈아. 이혼하고 너도 그냥 확 죽여버릴 테니까.
남편의 이혼 소리를 징후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더니 획 하고 그냥 집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저 인간이 내 이심이 맞았어. 여자가 있었던 거야. 난 여태 정 그 자리에서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일주일간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그 여자 집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어떻게 버티며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댁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전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야 말았죠. 예, 네 남편 죽었다. 너는 아내라는 사람이 어찌 그리 매정하냐? 뻔히 아픈 거 알면서도 남편 병간 한 번은 안 해주고 불쌍한 우리 아들 그렇게 떠났다. 뭐라고요? 죽었다고요? 어머님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남편은 본인이 말기암이라는 판정을 받고 나서 그 이전에 들었던 보험사에 찾아가 각종 상담을 받고 다니며 본인이 죽으면 받을 수 있는 돈을 알아보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밖으로 놔두는 것이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라고 생각한 거였죠. 의부증 때문에 더욱더 남편에게 모질고 독한 말들을 퍼부었는데 저는 가는 그날까지도 오로지 제 생각 속에만 사로잡혀 그렇게 편하게 보내주지 못했던 겁니다. 제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에게 너무 미안하고 갑작스러운 충격과 동시에 죄스러운 마음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껴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여자가 생긴 게 아니라 말기암으로 인해서 떠날 그날까지 차마 본인이 아픈 것을 들킬까봐 가족 옆에 있지도 못하고 그 힘든 몸으로 보험사에 들어가 본인의 보험비를 가족을 위해서 마련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싸우는 그 순간까지도 남편이 피를 토하는 순간에도 제 정신적인 문제로 남편을 의심만 하고 이혼 서류를 내밀었던 거죠. 솔직히 정말 그 당시에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었을 텐데 저는 오로지 바람을 피운다는 생각에만 꽂혀 그런 짓을 저지른 것이죠. 그날 남편은 그 이혼 서류를 보면서 얼마나 복잡한 오만 감정을 다 느꼈을까요? 배신감을 느꼈어야 할 사람은 의부증 말기인 제가 아니라 남편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왜 몰랐을까요? 하늘은 왜 제 남편을 이렇게 쉽게 데려간 것일까요? 어머니, 저는 남편이 말기암인지도 몰랐어요. 우리 그이 어떻게 해요? 여자가 생긴 줄 알고 여태 집에 안 들어오던 거 탓만 했는데 바람난 여자와 이제 살림 차렸나 보다 하고 있었거든요. 저 어떻게 하죠? 뭐라고? 아들이 얘기도 안 했단 말이냐? 아이고 우리 아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아이고. 어머니 죄송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차마 남편에게 달려들어 때렸다는 말은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하실지는 보나마나 뻔하니까요. 그 와중에도 저만을 생각하는 제 이기적인 마음에 저 스스로도 정말 어이가 없고 사람 같지 않더군요. 남편은 직장 동료는 물론이고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병세를 털어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본인의 어머니에게만 얼마 전에 이야기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잘 말해 놓았으니 아내는 관여하지 않게 해달라면서 그 얘기를 일절 꺼내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어떻게 정상적인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는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사무쳐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나 같은 게 살아서 뭐해 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제 눈앞에 보이는 게 바로 우리 아이들이었어요. 이제 막 초등학생이 된 아이들 2명. 저 둘을 두고 저까지 떠나가면 비극이 되겠죠. 아비 없이 클 아이들을 생각하니 하늘이 원망스럽고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어머니, 저 정말 살고 싶지가 않아요. 시어머니도 황당하시고 어이가 없으셨는지 말을 잇지 못하고 곡소리만 내시더라고요. 남편의 장례를 치르기까지도 정말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입원해야 한다는 의사의 충고에도 끝까지 입원비를 내지 않으려 상태만 검진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암 환자를 구타하려 들은 눈치 없고 생각 없는 의부증 걸린 과부가 된 거죠. 남편은 그렇게 떠나갔고 저는 하루하루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돌아오지 못할 남편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이 너무 슬펐고 무엇보다도 뭐 하나 잘한 게 없는 제 자신이 가장 원망스러웠죠. 생각할수록 나 같은 인간은 사라지는 게 맞다며 극단적인 생각과 행동을 했고 친정엄마의 도움으로 겨우겨우 살아가고는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친정엄마는 이렇게 네가 정신 못 차리고 살면 너희 가족 조금이라도 살 수 있게 하려고 마지막까지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했던 남편에게 더 못할 짓이라며 아이들을 봐서라도 잘 살아야 한다고 달래기도 하셨고 화를 내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네요. 거의 몇 년을 산 송장처럼 살아온 것 같습니다. 숨이 붙어 있으니 그냥 살아온 그런 세월이었네요. 그 사이 아이들은 이제 다 커서 성인이 되었고 독립해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슬프게도 저는 이제 이 집에 쓸쓸하게 홀로 남게 되었네요. 세상을 떠난 남편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납니다. 좋았던 과거를 떠올리는 게 아닌 저는 그저 의비증으로 암에 걸린 남편을 끝까지 돌봐주지도 못하고, 아니 돌봐주기는커녕 마지막까지 상처만 준 채로 보내버린 그때만 떠오르네요. 앞으로도 더 나아질 것 같지 않는 삶입니다. 그저 남편이 너무 그립고 보고 싶을 뿐이네요.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